안녕하세요. 마철학가 김현숙의 살맛 나는 서재입니다. 음식 독서 365일 매일 낭독 알의 7번째 책으로 굶주림을 넘어 풍요의 시대로 인류의 역사를 바꾼 음식과 문명 사피엔스의 식탁을 소개합니다. 문갑순 지음 21세기 북스에서 2018년 3월에 편했습니다. 사피엔스의 식탁 인류가 선택한 9가지 식품. 출판사의 책 소개를 읽어보겠습니다. 저자 문갑순 교수는 식품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이 인류의 진화를 이끌었다는 믿음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식품이 지금도 인류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믿는다. 인류의 역사는 굶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관점에서 풍요를 이루기 위해 분투해온 인류의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다.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 석박사를 수료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바이오 식품과학부 교수로 있다. 식품이 인류의 삶에 미친 영향에 관심이 많아 이를 식품의 건강 기능성 연구로 확대, 발전시키는 일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 나의 사과 독서, 콩, 내 몸을 살린다 등이 있다. 인류의 역사는 굶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었다. 굶주림을 넘어 풍요의 시대로 인류의 역사를 바꾼 음식과 문명. 호모사피엔스는 지금껏 지구에 존재했던 어떤 생물종도 이룩하지 못한 놀라운 문명을 만들어 왔다. 그중 가장 놀라운 점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풍요의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다. 인간은 어떻게 진화의 고리를 건너 수종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초기 호모종을 거쳐 오늘날 살아남았을까? 그뿐만 아니라 75억이 넘는 인구를 먹여 살리고도 식품이 풍성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었을까? 이 책은 인류가 식품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이야말로 인류의 진화를 이끌고 문명을 발전시킨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는 전제하에 인류의 생명 유지와 문명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9가지 식품을 문명사적 측면에서 흥미롭게 풀어냈다. 이와 함께 식량 생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요인도 함께 커지고 있음을 경고하며 앞으로 다가올 식량 위기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책을 통해 오랜 시간을 거슬러 지금도 인류의 식생활을 떠받쳐주고 있는 식품을 분별해낸 초기 농부들의 통찰력에 감탄함과 동시에 식품이 인류의 문명 형성과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인류 진화의 원동력은 음식이다. 인간은 음식 덕분에 우아한 종족이 되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식품을 섭취하여 영양을 흡수해야만 살 수 있다.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도 음식 환경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렇듯 식품 환경이 진화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인류는 지구상에 존재하던 순간부터 자연에 있던 여러 식품을 맛보고 생존과 번영에 유리한 식품을 선택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재배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사냥하던 동물이 줄어들자 가축을 키우기 시작했고 물고기가 사라지자 인공 양식을 통해 곡물 중심의 식생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백질을 보충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인류는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래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풍족한 식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면서 인류의 삶은 한 걸음 더 진보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인류는 먹거리 덕분에 우아한 종족이 되었다. 인류를 지탱해온 9가지 식품, 미래를 지탱할 제2의 노아의 방주. 일부에서는 인류가 지구상에서 번성하고 풍요의 시대를 열기까지의 환경 조건과 적응 과정을 통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에서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하는 여정을 담았다. 자연에서 식품을 채집하고 동물을 사냥하던 초기 인류가 농사를 짓고 정착하는 생활을 선택함으로써 문명을 만들어 온 여정을 통해 인류 진보의 또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부에서는 1만 년 가까이 인류와 함께하면서 인류의 문명 형성에 영향을 미친 문명 작물, 즉 밀, 쌀, 옥수수, 곡물의 최고 파트너이자 밀의 식품으로 인정받는 콩, 하얀 황금이라 불리며 인류의 식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 소금, 따분한 식생활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온 향신료와 기호식품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풍요를 이루기 위해 분투해온 과정을 담았다. 욕구가 클수록 그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컸던 만큼 가능한 여러 방법들이 동원됐는데 그 과정이 드라마틱하고 흥미진진하다. 3부에서는 식량 생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요인도 함께 커지고 있음을 경고하며 앞으로 다가올 식량 위기의 대안을 모색한다. 저자는 야생 종자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하며 러시아의 식물학자 바빌로프가 세운 스발바로 국제종자 저장고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연구기관, 유전자 은행 등에서 보내온 88만여 종의 종자가 보관되어 있는 새로운 노아의 방주, 스발바로 국제저장고의 모습을 통해 먼 미래를 내다본 바빌로프의 이상과 인류의 식량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살필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오랜 시간을 거슬러 지금도 인류의 식생활을 떠받쳐주고 있는 식품을 분별해낸 초기 농부들의 통찰력과 식품이 인류의 문명 형성과 그에 미친 영향, 식량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풍요의 시대에 생각하는 식량의 위기와 인류의 미래. 양철북의 작가 귄터 그라스는 음식은 인류의 문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도외시되고 있다면서 식품에 대한 세인의 무관심에 의아함을 표현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류가 당면한 식품의 세계는 늘 위기의 연속이었고 식품은 경배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식생활이 풍요로워지면서 우리는 식품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식품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볍게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인류가 식품을 구하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왔으면서도 식품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 저자는 스스로를 호모사피엔스,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며 고귀한 존재라고 믿는 인간이 먹어야만 하는 동물적인 욕구를 애써 무시해온 결과는 아닐까라고 반문한다.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확보된 덕분에 인류의 삶이 지금껏 유지된 만큼 음식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고 그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먹거리에 대한 인류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현재의 인류가 누리고 있는 풍족한 식량 환경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방향으로 식량을 둘러싼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지구를 고갈시키며 이루어온 식량 생산 혁명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식량 위기는 언제든 우리를 위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저자는 이처럼 인류가 식량 생산 방식을 혁명하기 위해 매진하는 동안 우리 삶의 근간인 지구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졌음을 지적하며 이것이 앞으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나아가 명백히 문제가 많은 현재의 식량 시스템에서 우리는 과연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인지, 현재의 풍요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던지고 있다.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새로운 각성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윤리적 소비, 환경운동, 공정무역 등 지구 환경을 살리고 배고픈 이웃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인류가 키우고 있는 식물종이나 동물종, 해양 생물종은 유전적으로 일원화된 데다가 밀집 재배 또는 사육 시스템 하에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질병에 취약하다는 치명적 단점을 안고 있다. 이는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류가 아직 식량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책을 통해 경제적인 요소의 기본이자 인류의 생명 유지와 문명 형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식품의 역사와 중요성을 깨닫는 동시에 다가올 식량 위기와 식량의 미래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네, 오늘은 2020년 1월 1일입니다. 음식 독서 365일 매일 낭독 알의 7번째 책으로 문갑순 교수의 굶주림을 넘어 풍요의 시대로 인류의 역사를 바꾼 음식과 문명, 사피엔스의 식탁을 소개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식량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2020년 경자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도 살맛 나는 세상, 몸, 맘, 맛, 멋, 알의 오방의 기쁨 가득 행복한 하루 되시기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